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 실무자들만 때려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투명하게 사건의 경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주인들이 고통 겪고 사망하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7일째 11월 4일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저희가 봤지만요. 야당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일단은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논리야 어떻든 야당의 주장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민주당은 진정한 추모는 국정조사를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을 비롯해서 뜻을 같이 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는데요.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야권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제가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나저나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경우에는 허위 의혹 논란도 일고 있다는 거죠. 네,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현장 대처에 미흡했고 상부 보고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현장 도착 시간도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 상황 보고서에는 압사 사고 5분 후인 10시 20분에 도착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11시 5분쯤으로 추정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고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겁니다.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경위와 당일 행적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인근 삼각지역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9시 반쯤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후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건데 90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서울청 112 책임자도 근무지를 이탈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사 사고 2시간이 넘어서 보고를 받은 경찰 책임자죠.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적도 파악이 됐죠. 네,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제천을 방문해서 지인들과 등산을 한 뒤에 밤 11시쯤 청주 본가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45분이 지난 시간입니다. 하지만 윤 청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잠이 든 이후에 온 문자와 전화를 놓쳤다는 건데요. 물론 이 문자 자체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점보다 더 늦은 시간입니다. 네. 지금 경찰 지휘부의 행적을 놓고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감찰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유채권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막 속보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그동안 이제 야권에서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 유가족들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서 추모사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안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오늘 지금 이제 영상에서 나오지만요. 추모법회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그 공개 사과 발언이 또 저 정치권에서 발언을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잠시 후에 또 속보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밖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등 여러 가지 속보가 많은데요. 일단 북한 뉴스를 정리한 다음에 저희가 이태원 참사 관련한 뉴스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맞서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국방위도 생존의 유지가 어려울 거라는 내용의 유례 없이 강력한 규탄안을 오늘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 역시 분명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정권 종말, 대결 대 대화, 삼국 정상회담, 지옥철 관리, 앞당긴 수술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 속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제54차 안보협의회의 SCM을 가진 두 사람, 펜타곤 인근 공군기지도 찾았는데요. 오스틴 장관이 직접 이종섭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 폭격기 안내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방어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셨겠지만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현과 만약에 북한이 핵상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한미의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다고. 네, 이 SCM 협의 결과는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 북한은 어젯밤 9시 35분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겁니다. 아침에 쐈다가 실패한 ICBM에서 다시 도발 수위 낮췄고요. 구형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계속 쏘아올린 신형 미사일의 수량을 조절하려 했거나 우리 군에 혼란을 주기 위해 연막작전을 벌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곧 다시 ICBM 발사에 나설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고 또 네.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미사일 강국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네. 화성 15형 또는 17형 이것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와 함께 밤 11시에는 포 80여 발을 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번에도 북한은 군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부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밝혔는데요. 비슬런트 스톰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공군이 이 연합훈련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 잇따른 도발을 이렇게 정당한 방어 행위로 설명하면서도요. 정작 노동신문에는 관련 소식 한 줄도 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쏘아올린 미사일만 1,000억 원 어치로 추정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쏘아올린 것까지 더하면 1,854억 원, 북한의 2년치 쌀 수입액에 달할 거란 보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엄포에 아랑곳하지 않는 한미 양국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내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추가 논의 마쳤고요. 원픽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작년 성명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했던 남북 합의 관련 내용을 드러낸 자리에 북한의 핵 공격, 전술핵 위협이란 단어도 들어가면서입니다. We talked about the DPRK's continued provocations and destabilizing actions. And at this time of heightened tension, our alliance is ironclad.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s firm and includes a full range of our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네, 그러면서 한미는 이 오스틴 장관의 말처럼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동성명 한미 국방장관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상의 외교 문서인데요. 여기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 확대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한다.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과거 보면 통상 한미 간의 이견이 많아서 공동성명을 내기 어려울 정도까지 가서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결국은 공동성명 내지 말자라고까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합의해서 발표하고 한 적도 있고 그 정도로 한미 간에 이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은 그런 이견들이 크게 많지 않고 그 내용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 여기에 따라서 이번 정부 들어서 아직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는 B-1B 등을 비롯한 전략 폭격기 수시로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 B-1B 4대를 우리나라에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괌의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해놓기도 했죠. 이와 함께 주일 미 해군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도 정례적으로 우리 영해에 올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모두 여권 일각에서 나온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미 양국에 역시나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도발하지 않는 공식 일찌감치 깨버렸죠. 오히려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역시 도발의 구실 될 수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핵무력 법제화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훈련과 관계없이도 이런 도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우리 방어 성격의 우리 훈련에 대한 도발 성격보다는 지금 핵무기를 법제한 이후에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 핵무기를 믿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 팩도 이어서 갑니다. 대결 대 대화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고 시작 전까지 이어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유례 없이 강한 어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여야 간사 간이 합의된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여야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놓은 대응책도 달랐는데요. 먼저 물러남 없이 물리치자 강조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국방부 안보당국이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은 결코 자기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고 우리는 추호도 물러남이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태세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북한 도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첫 회의 직접 주재하면서요. 애둘러 이번 정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특사 검토 그리고 이런 문제 논의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전쟁 나도 상관없다라는 인식과 그런 태도가 전쟁을 부를 수 있고 공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담대한 전략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자리에서는 더 적나라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정부는 편을 정하고 진영을 정하는 진영 대결 외교를 해왔습니다. 외교는 수단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데 더하기 외교를 하지 않고 빼기 외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만나는 것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외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을 들면 편해지는가? 전혀 편해지지 않고 지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 여기에서는 울릉도 공습 경보,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실패 등 우리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픽은 삼국 정상회담입니다. 북한의 급발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삼국의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달 중순 동남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 개최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사될 경우 5개월 만인데요. 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모색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음 픽은 지옥철 관리입니다. 며칠 전 뉴스픽에서 과밀의 일상화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그중 하나인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 대해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혼잡 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 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 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합니다.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오늘로 7일째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부는 총리실 국장이 이끄는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도 설치합니다. 행안부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도 참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부호금 지급, 심리치료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앞당긴 수술입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뛰던 중 안아골절이 된 손흥민 선수, 오늘 수술대에 오릅니다. 원래 현지 시간 5일로 예정돼 있던 수술, 손흥민의 요구로 하루 앞당겼는데요. 월드컵을 앞둔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회복 의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도 고단한 이번 한 주 정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뭐 연이틀 도발이 이어졌고 상당히 뭐 소나기처럼 미사일을 쏘아 부었고 어젯밤에도 또 도발이 있었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오늘 오후에 북한이 군용기 180여 대를 띄웠다는 거죠, 류 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한 군용기 약 180여 대의 비행 항적을 식별해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용기들 전술조치선 북쪽의 내륙과 동서 해상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공군은 F-35A 등 공중전력 8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서 대응을 했습니다. 또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고 있는 군용기 240여 대도 훈련을 흐트러짐 없이 진행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고 군은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제 류 실장이 유체커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제 여야의 시각차가 상당히 분명히 드러나죠. 다만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 보고에서는 결의문을 여야가 함께 채택했을 정도로 뭐 크게 이견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의견이 나왔어요? 먼저 이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떨어졌을 당시 상황이죠. 이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주민들 대부분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교육 등을 검토해야 한다 촉구했고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 막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한 경우가 많다면서 대피소 마련 등 즉각 어떤 대응을 할지 미리 숙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한 달 전 북한 도발에 대응하려고 쐈다가 강원도 일대에 떨어진 현무 미사일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임병현 의원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미사일 방어무기 체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면서 정부는 그때그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군 당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낙탄 사고를 인지한 게 사건 발생 뒤 7시간에서 8시간 뒤라면서 일사불란한 보고 체계를 다시 확인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북한 도발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국방위가 열렸으니까 아마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본 관함식 행사에 우리 군이 참석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내서 우리 군함이 관함식에 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면서 자존심도 없이 관함식에 참석할 것인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 정부가 했다면 당연히 더 강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 의회 일부 모임에 대해서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더 큰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신차관은 앞서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이 성명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래도 되는가라면서 대통령실의 낙탄 사고 보고가 늦어진 점과 함께 따져 물었습니다. 신차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유체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건가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김정은 정권 종말 언급한 한미, 여야 대결대 대화 시각차. 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죠. 국민의힘은 일단 수사 결과를 보겠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은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또 오세훈 시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자체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거취 표명은 없었죠. 참사 사흘 만인 지난 1일 같은 날 저녁에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애타는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또 대통령보다 오히려 장관과 경찰청장이 늦게 참사를 보고받았다는 게 알려진 상황이죠.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112 신고가 폭주를 했는데 왜 아무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는 정부가 없었던 것입니까? 경찰이 없었던 겁니까? 위기 관리는 사라졌던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이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다. 자제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요. 경찰이 경찰을 셀프 조사하는 것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행안안 의원들은 어제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직접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 쪽과 용산구청, 서울시청 다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68건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그것도 요청했고, 이 2대의 CCTV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달라 그랬고, 14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청했죠. 네,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을 믿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의 수뇌부들, 지난 정부 인사들이라면서 지금 경찰이 셀프 조사를 하게 된 것도 민주당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든 건지, 금수완박은 까맣게 잊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추진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받아친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힌다는 건가? 국정조사보다는 이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동훈 장관 역시 올해 6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서 대형 참사를 빼버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의 이 국면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정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대변인이냐고도 물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왜 나옵니까? 솔직히. 예? 이거는 마치 이제 경찰 공격하려고 그냥 불난 집에다 불을 붙이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만 대변합니까? 마치 한동훈 장관은 검찰 대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법 집행을 안 하는 거고. 네, 이렇게 1당과 2당의 다툼에 3당이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힘의 이 검수완박 탓은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검수완박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수사는 궁극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검법을 국회 안에서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상설특검 하십시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사고죠. 경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른바 이 검수완박 이후에 형사사법제도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믿는다. 그럼에도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도 풀이가 됐습니다. 특검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상설특검이냐 국회특검법 통과냐부터 시작해서요.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다정해서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책임, 여론은 어떻게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73.1%로 이 책임이 없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달려와 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112 신고에 대한 대응,
이번엔 미흡했죠. 피부로 좀 와 닿았던 걸까요? 경찰을 책임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인 56.8%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과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24%였고요.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이 아니라는 여론은 16.7%였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연이틀 시청광장의 합동 분향소를 찾았었죠. 윤 대통령의 재신임 메시지냐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주무부처라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 장관 윤 대통령의 조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지 않은 건데요. 야권에서는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행안부 장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hy him? 왜 그분입니까? 자기가 멀쩡한 경찰,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경찰 총수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한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그 순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낯짝이 있냐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사퇴보다는 사퇴 수습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아직은 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치적인 책임의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이 사건 사고를 마무리해야 되는 지위에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다음에 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청장이나 장관들이 어떤 행적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도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의 판단. 네, 하지만 여권에서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얘기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를 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수습 후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고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책임자의 범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물론이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분들은 즉각 파면해야 됩니다. 당장 파면해야 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유럽 순방 하루 당대에서 9일 만에 돌아오셨다고 하던데 뒤에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눈물 짓는 그런 정도의 사과 가지고 안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파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인 공직 기강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요. 156명이 희생된 참사를 대하는 한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태도, 웃음과 농담을 섞어가면서 진행했던 외신 간담회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뭐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그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병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If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Okay. 일국의 총리라는 분이 지금 하신 말씀, 그다음에 표정, 자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세와 태도다. 자신의 어떤 영어 구사력, 영어 표현력에 대한 우쭐함 저 묻어 있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그다음에 농담하고 웃고 우쭐대고. 네, 여권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가 자칫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까 우려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각, 행안부 장관 보고 시각보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지시도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첫 지시보다 더 빨랐죠. 닷새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윤 대통령. 진정성 있게 주도적으로 참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거 세월호와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장관이 보고받은 시각 대통령 지시가 있기 불과 1분 전이었죠.
세월호 당시 안행부 장관이 보고받았던과 비교를 해도 30분 이상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의 112 신고부터 장관의 대응까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우리나라의 수반,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하듯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경찰의 대응 논란이나 이런 지금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굉장히 부실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행정 수반으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목숨 잃은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사과하실 필요도 있다. 네, 이렇게 저희 다정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영가 추모 집회에 참석해서 첫 사과 메시지를 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좀 자세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정조사냐,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냐, 특검이 답.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 첫 사과. 네. 자,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비공개 자리죠. 비공개 자리에서 이제 뭐 죄송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 적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유 실장도 얘기했던 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첫 번째 사과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과 치료적인 분들도 더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6일 만에 나왔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사 14일 만에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사과 메시지 오늘 오후 3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영가 추모 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추도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위령 의식도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기 아마 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닷새째 서울광장에 있는 또 합동 분향소를 찾았잖아요. 오늘 오후에 한 유족이 윤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근조 화환을 이제 쓰러뜨리면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공개 사죄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뭐 윤 대통령의 사과와 뭐 연관성이 있는지는 뭐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제 나왔던 속보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하면서 뭐 야권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뭐 분명한 방침을 세우고 있고, 여권에서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또 한편으로는 검수완박부터 해결하자,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이후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자고 다짐했지만 그때만 요란했고 개선된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어난 이 세월호 참사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정작 시스템 개선은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물류 화재가 났지만 홍보용 먹방 유튜브를 찍고 있었다면서 야당 대표로서 국가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이제 이천 물류 화재 그 쿠팡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먹방을 찍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 딱 국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아니 그러면 그 당시 화재 사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부각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이태원 참사 전후의 언론 보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일 현장을 중계하는 언론사들이 좀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전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경찰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는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압사 우려의 현장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헬원
분위기 띄우게만 열을 올린 것입니다. 네, 박 의원은 표까지 만들어서 각 방송사의 기사 제목과 자막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태원에 몰린 인파들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평소보다 많은 순찰 인원을 배치했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경찰 대비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경찰에서 보도 자료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었죠. 현장 경찰관들과 구청장도 인근에 있었지만 이 신고 시점에는 재난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 취재진 역시 현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의원의 발언, 참사의 원인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의원의 입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 국청장은 용산 구의원을 3번 지낸 용산 토박입니다. 왜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는지 지적이 나오자 헬로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참사 당일 인근 골목을 지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평소 주말과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장관 등 여러 명이 함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인파가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야권에선 박 구청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게 용산구청장은 그 보고를 받고 권영세 용산 그 출신 국회의원 단톡방에다만 그걸 올리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정부 상태였다. 네, 다만 박 구청장은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과 다르게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이죠. 여권에서도 박 구청장의 직간접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반 임명직과는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 임명직과 또는 일반 공무원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이후에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수사도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관련한 또 현안 논의도 있고 상당히 바쁜 또 일정을 보낼 것 같네요. 자, 지금 이제 야권에서도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지난 2일 윤석열 출퇴근 행렬 동영상이라고 올린 이 K모 아이디로 게시물을 올리면 공유를 하면서 관제 애도는 폭거다.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고 쓴 겁니다. 문제는 이 K모 씨가 올린 동영상이 윤 대통령 출퇴근 영상이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이 교통 통제를 했던 영상이었던 건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런 공식 공지를 올려서 이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네, 그러자 남 부원장은 대통령실의 공지글과 함께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이 K씨 글을 공유하면서 그 영상이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K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될 일이다. 부디 좌표 찍기 지시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는데요. 남 부원장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가 논란이 일자 30분 만에 삭제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속보로 다뤘습니다만 정치권은 아니지만 논란의 발언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진 유튜버 천공이 올린 게시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공은 이태원 참사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아이들이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게시물에서 이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애도를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눠야 한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고를 누구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한 달이라도 이런 애도를 하면서 그 감사의 인사도 같이 나누고 이런 거를 할 때지. 이때 기회를 잘 일으켜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아주 보람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어른들이 정신을 다시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우려고 들면 안 돼 여기서. 네. 자, 그리고 지난 5월이죠. 대통령실에서 사퇴했던 김성애 전 비서관이 올린 글도 또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도 무한 책임이라면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을 왜 막지 못해놓고 뭐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넣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냐, 무책임한 개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정조사냐 검수완박이냐, 특검이 답,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 첫 사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신고 무시, 늑장 보고 뒷북 대응,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안일했던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경찰 일선에 책임을 돌렸던 윤익은 경찰청장의 발언이 무색해지고 있는데요. 사전 대응은커녕 당일 대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엉망진창 재난관리 시스템, 특히 경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신고 무시, 늑장 보고, 뒷북 대응. 한마디로 경찰 조직의 총체적 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심에는 경찰 지도부가 있었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9, 112 신고가 빗발쳤던 사고 당일. 또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올라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서로 그냥 부딪히는데 구호를 외치면서 못 올라오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벌써. 그 시간에도 벌써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고 공포감이 저는 너무 심했어요. 경찰은 사전 대응은커녕 신고 접수 뒤 사후 조치조차 없었죠. 윤익은 경찰청장은 일선 파출소에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경찰들 당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죠. 굉장한 실망감과 분노까지라도 분노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고인분들 앞에서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태원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치안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12 신고가 처리가 미흡해서 그런 참사가 났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20명의 경력으로 13만 인파를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측은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파견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됐다면 충분히 그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요. 기동대를 동원한다든가 이 어떤 경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경찰청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일에라도 기동대 투입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용산으로 이동한 기동대 한 팀, 오후 8시부터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야간 대기 중이었다고 하죠. 한 1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기동대의 뭐 운영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휘부에서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대통령 사저 인근인 서초에도 2개의 기동대가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 위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면 무슨 뭐 경찰 병력이 시위 때문에 분산돼서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기동대가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일선 현장에 신고 내용만 전달했을 뿐 윗선으로 상황 보고는 하지 않았죠. 서울경찰청장을 대신해 당직을 총괄해야 할 상황관리관 유미진 총경은 아예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112 상황관리관은 체계상으로 보면 서울청장의 직할입니다. 관련된 서울청의 주요 상황이 있으면 서울청장에게 직접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 과연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만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참사의 징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사전 보고가 됐었죠.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를 통제한 뒤 삼각지 인근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태원 현장 상황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보고 시각은 밤 9시 30분쯤 용산서 119 치안상황실장이 인파 통제를 위해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서울교통공사에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즈음입니다. 이때라도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해 조치에 나섰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나타난 시각, 이태원 참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참사가 난 지 5분 뒤인 10시 20분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전 지시라도 내렸느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까요? 뒤늦게 차량 통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라 뒷북만 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시 20분에 도착했다는 보고서 내용,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50분 뒤인 11시 5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 거리 1.8km입니다. 9시 30분에 상황 전파를 받고 11시 5분에 현장에 나타날 때까지 1시간 35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고 윗선 보고라도 빠르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밤 11시 36분이 돼서야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이뤄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이나 지나섭니다. 이 와중에 김 청장은 3번이나 보고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죠. 뒤늦게 연락을 받고선 자신의 상관인 윤익은 경찰청장에겐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 청장은 자정이 지난 0시 14분쯤 경찰청 상황실을 통해 참사 소식을 접했다고 하는데요. 윤 청장 역시 밤 11시쯤 잠이 들어 사고 발생 문자와 전화를 놓쳤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경찰들이 학수고대했던 기동대 투입, 0시 19분이 돼서야 윤 청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참사가 난 지 2시간이 지나섭니다. 경찰의 보고체계, 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휘보고와 각 단위의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참모보고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참모보고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단계로 용산서 상황실은 서울청 상황실과 용산서장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고요. 2단계로 서울청 상황실은 본청 상황실하고 서울청장, 3단계로 본청 상황실은 본청장,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축이 무너졌는지. 지휘보고와 참모체계가 전부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들 자체가 없이 안이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 체계 역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너져버린 보고 체계, 애초에 경찰의 빠른 대응을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을까요? 늦장 보고에 따른 뒷북 대응, 결과는 인명구조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참사가 발생한 뒤 1시간 45분이 지난 자정쯤 구급차 통행 경보를 확보를 지시했다고 하죠. 이미 골든타임은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참사 당시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 무려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특히 구급차가 신고를 접수한 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평균 1시간 38분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고를 참사로 불러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우기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국민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걸로 배워왔는데. 네. 경찰의 지휘 보고 체계 조금 전에 이제 권은희 의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한마디로 붕괴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용산 서장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에요. 그 상당히 미스테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그 일부에서는 이제 소방과 경찰이 상황을 공유했다면 훨씬 더 상황 대처가 빨랐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 통신망은 구축이 돼 있는데 이번 참사 때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통신망이 구축이 된 게 바로 이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었는데요.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이 쓰는 단일 통신망입니다. 이 망을 구축하는 데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도 투입이 됐는데요. 정작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은 기관 간 사고 현장에서의 통화가 주요 목적이라면서 버튼만 누르면 이 통화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다고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잘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문제가 있다던가 통화가 안 됐다던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다만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하기 위한 그룹을 묶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의 책임자죠. 윤익은 경찰청장이 참사를 인지한 게 오전 0시 14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게 오전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회의 소집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충북 청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당시 토요일 휴일을 맞아 지인들과 충북 청주 월악산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캠핑을 한 뒤 충북 제천에 월악산을 등산하고 나서 캠핑을 하고 이 청주의 본가로 가서 밤 11시쯤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11시 32분 정도에 이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인명사고 발생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확인하지 못했고 11시 52분에 이 상황 담당관의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뒤인 10월 30일 오전 0시 14분에 이 상황 담당관과 통화가 됐는데요. 청주에서 서울로 즉시 출발했지만 이 상경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오전 2시 반에야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 청장이 잠이 들어 받지 못했지만 첫 보고가 온 10월 29일 밤 11시 32분의 문자 메시지, 이 역시 늑장 보고였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11시 1분 참사를 보고받았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11시 20분에 사고를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소방청은 11시 13분 이미 대응 2단계를 발령했었죠. 윤 대통령의 첫 지시도 11시 21분에 내려진 뒤였습니다. 네. 참사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관리관 그리고 이제 거짓 보고 의혹까지 불거진 전 용산경찰서장이 직위 해제가 된 상태잖아요. 단순히 직위 해제뿐 아니고 경찰에서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책임자였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관리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특수부는 류 총경이 상황관리관으로서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상황 인지 그리고 지휘부 보고가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 지휘자였던 이 전 서장,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늦장 보고를 해서 이후의 대응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특수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들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임재 전 시장이 9시 30분에 식당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11시 5분에 도착할 때까지 약 90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상황 보고서에는 왜 10시 20분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던 건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저희가 상황실에서 국정조사 또 특검이 거론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경찰 특수본의 수사 자체는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5명에 대한 참고인 신문조사를 이미 마쳤다고 하는데요. 참사 당시 상황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부는 경찰 4명과 인근업소 관계자 4명, 또 현장 목격자와 부상자 67명 등 모두 8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SNS 게시글과 현장 CCTV 제보 17건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특수부는 국가수와 함께 이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 공간의 군중 밀집도와 그 영향 등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참사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오는 20일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죠. 앞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정을 앞당겨서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도 전했는데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서 대한축구협회가 거리 응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축구협회는 서울시 등과 논의 끝에 거리 응원을 위한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거리 응원을 하는 것이 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고무시 늑장 보고 뒷북 대응, 경찰 총체적 참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네, 이번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민의힘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참사의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윤계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책임자 문책보다는 일단 사고 수습이 우선이란 입장인데요. 반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책임자들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Bertie, what's every flavour beans? They mean every flavour. There's chocolate and peppermint, and there's also spinach, liver and tripe. George sweared he got a bogey flavoured one once. 네, 영화 해리포터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이 마법사 세계의 기호식품 중 하나인 온갖 맛이 나는 젤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동향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수습을 두고 여러 비판에 직면하면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죠. 이런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이 윤 대통령에게 온갖 맛이 나는 젤리를 준다면 과연 어떤 맛을 택할까요? 먼저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부터 주민해보겠습니다. 이번 뭐 헬로윈 축제 같은 경우도 어떤 주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뭐 이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캠페인을 벌이고 거기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요즘 젊은 층들의 기호에 그게 잘 부합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그 당시 사고 났을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김 의원, 이 참사 초기부터 애도와 수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을 해야지 책임 소재를 가릴 때는 아니라는 논리였는데요. 이 친윤계 주장인 만큼 정부 책임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꿀맛이 나는 젤리를 받아든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내귀의 캔디입니다.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제도의 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법이 개정돼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내용들은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김 의원은 이 당권 주자들 가운데 대야 공세에도 가장 적극적인데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민주당을 향해서 이 선동질에 여념이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으로 죽상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직격을 했죠.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고 비꼬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의 흑역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네, 맛있죠. 지난해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이를 거론한 건데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고 현장이 아니라 경남 창원에 내려가 떡볶이 먹방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비난이 일었죠. 김 의원은 이랬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사고에 정부 책임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판도 얹었습니다. 검찰이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조차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엉터리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처리한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책임 운운하는지 그 뻔뻔함이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다소 도끼를 품은 듯한 모습입니다. 김기현 의원과는 대척점에 서 있죠. 반윤계의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 전 의원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직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 다 포함해서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나라를 국정을 제대로 똑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그런 개혁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좀 전면적으로 백지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책임을 언급했죠.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을 던진 한덕수 총리도 맹비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정부를 재구성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분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묻고 농담을 하고 이게 정말 돌아가시는 분한테 유가족한테 너무 죄송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건넨 젤리는 아마 이 청양고추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쓰다 못해 매운맛이 나는데요. 여당 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죠.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게 하루 자꾸 늦어지면 그거는 늦어질수록 의심하고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 전 의원이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은 이유, 이 정치권에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앞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친윤계 경쟁자와 차별화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제 입장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꼽히지만 이제는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을 받는 인사인데요. 대통령과의 소통이나 이런 거는 안철수 의원이 조금 안 되시나요? 같이 뭐 손잡고 대선도 뛰고 하셨는데. 제가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거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 반윤도 그렇다고 친윤도 아니니 이 사이 간자를 써서 간윤이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히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과는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유 전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익은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12 신고 녹취록과 이 정책 참고 자료라는 경찰청의 문건을 봤을 때 윤 청장의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를 하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빠르게 조치하는 게 당과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유 전 의원만큼이나 강한 어조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에게 후추 맛젤리를 준 듯한데요. 적당히 쓰면서도 적당히 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내분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면서 유 전 의원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그게 당과 정부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분은 다른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참사 초반만 해도 여당은 책임론 제기에 조심스러운 기류였는데요. 유 전 의원이 처음 이상민 장관 파면을 주장했을 때도 당장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다면 뭐 야당이 또 저러는구나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예 당내에서 이제 저렇게 하시니까 뭐 여기서도 정치적인 어떤 그 반사 이익을 생각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또 그 달리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도 안 하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실 거면 그냥 나가서 하세요. 하지만 이 112 신고 내용과 뒤죽박죽 보고 체계가 알려진 뒤부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부 책임론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고 자인한 느낌인데요. 지금 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데다가 지휘부의 어떤 보고 체계가 붕괴한 총체적 참사였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사퇴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공개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발언으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은 듯합니다. 자, 오늘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당 당권 주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친윤에 가까울수록 달콤한 말을, 비윤에 가까울수록 매운 말을 꺼내고 있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주미담아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권 주자 3인 3색, 꿀맛 김기현, 고추맛 유승민, 후추맛 안철수. 네. 자, 몇 가지 오늘 벌어졌던 검찰과 경찰 관련한 소식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기가 이제 스토킹을 당했다는 그런 신고를 했고 또 실제로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게 이제 더 탐사 쪽이잖아요. 그 더 탐사 소속 기자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더 탐사가 오늘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측은 지난 9월 말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요. 서울서경찰서는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서 더 탐사 기자를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오늘 해당 기자를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요. 해당 기자와 더 탐사는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취재 활동이었다면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2022년 그 대한민국 그 야만의 현장은 이태원 참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상대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던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서 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그 자체가 야만의 현장입니다. 더 탐사 강진구 기자는 한 장관을 추적 취재하게 된 건 8월 달에 제보를 받았던 이 청담동 룸바 게이트와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한 장관은 본인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자신의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한 장관의 일방적인 아직은 주장일 뿐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네. 자, 피의자로 특정된 기자도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특정된 김모 기자는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한 장관이 본인을 취재하는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취재 기자를 언제든지 스토킹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과 이제 더 탐사간에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최근 뜨겁게 일었고 거기에 이제 김의겸 의원도 중간에 개입이 돼서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더 탐사 측이 일단 육하 원칙에 팩트가 구성이 됐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겠다는 입장도 오늘 밝혔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집중 발제에서 다뤄봤는데요.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도 당권 도전에 지금 이제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제 잠깐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과의 메시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과의 표현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태원도 다녀오시고 정말 대통령께서는 사고 이후에 수습 과정이나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 자체가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이고요. 아마
일정 시점이 되시면 국민들 앞에 서서 정중히 사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시나요? 어떻게? 네. 사실은 지금 말 한마디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국민들께 위로가 될까요? 조금 더 정리가 된다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참사 이후에 매일 분향소를 조문하고 유족들도 직접 찾아서 위로를 하는 것이 사과의 행보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영가 추모 집회에 참석해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짚었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국회 얘기로 넘어가 봐서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원래 오늘까지인데 시한이 불발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가 어제 만났지만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합의는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이 야당 쪽에서 기류가 부정적이다. 오늘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민주당에서 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기한은 4일로 국회가 오늘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5일과 6일 주말인 점을 감안을 하면 윤 대통령은 7일쯤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새 정부 출범 약 6개월 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됩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